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남들의 시선, 성과에 대한 압박. 어쩐지 영혼이 다 닳아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정말 다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펼쳐보게 되는 책이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온전한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거의 200년 전에 쓰인 문장인데 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우리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 같죠? 소름 돋을 정도로요. 소로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소리 없는 번아웃을 이미 그때 조용한 절망이라는 한마디로 딱 정의해버렸어요. 그럼 대체 이 소리 없는 절망감, 이 무기력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소로가 짚어낸 그 문제의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우리는 모든 게 다 연결된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진짜 나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질 않죠. SNS를 열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느새 내 삶의 기준이 돼서 나를 막 짓누르고요. 영혼이 진짜 조금씩 갉아먹히는 이 느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조용한 절망인 거죠. 바로 그 시절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숲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그냥 현실에서 도망치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삶의 진짜 모습,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마주해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나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네. 이렇게 후회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건 도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삶의 본질을 보려고 하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라는 개념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 여기 이 비교를 좀 보세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죠. 사회는 보통 더 많은 걸 가져야 부자라고 하잖아요. 집, 차, 명품. 근데 소로는 정반대의 질문을 던져요. 이게 진짜 우리가 소유하는 걸까? 아니면 이 물건들이 우리를 소유하는 걸까? 라고요. 결국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족쇄가 된다는 거죠. 진짜 부자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건 딱 4가지면 충분하다고 봤어요. 먹을 것, 잠잘 곳, 입을 옷, 그리고 추위를 피할 땔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우리 자유, 특히 우리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엄청난 단순함, 이게 결국 내 삶의 핸들을 다시 꽉 잡기 위한 소로만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직접 몸으로 보여주죠. 이게 바로 그가 월드노스과에 직접 지은 오두막의 건축비 내역인데요. 널판지 하나, 심지어 헌 벽돌까지 다 주워오고 재활용해서 정말 최소한의 돈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총 비용이 고작 $28, 12.5센트. 당시 하버드 대학교 1년 기숙사비보다도 쌌다고 해요. 근데 이 숫자는 그냥 집을 싸게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엄청난 자유와 독립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언 같은 거죠. 자,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완벽하게 혼자가 됐어요. 그럼 뭘 마주하게 될까요? 보통은 외로움을 떠올리겠지만 소로는 거기서 평생의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바로 고독이라는 친구요. 우리는 보통 고독하다고 하면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소로는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선을 그어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텅 비어버린 느낌이라면 고독은 반대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경험이라는 거죠. 오히려 시끄러운 사람들 틈에 있을 때 진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나는 아직 고독만큼 편안한 동반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이 문장 하나에 고독에 대한 그의 애정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서 위로받으려고 하기 전에 나 자신이랑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오두막에는 의자가 딱 3개 있었다고 해요. 이게 그가 생각하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재밌어요. 첫 번째 의자는 오롯이 혼자 앉기 위한, 즉 고독을 위한 의자. 두 번째 의자는 정말 마음 맞는 친구 한 명을 위한 의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의자가 비로소 사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위한 의자였어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걸 이 의자 3개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인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에서 벗어나니까 그의 귀에는 이제 어떤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을까요? 그는 이제
자연이 매일매일 들려주는 아주 풍성하고 깊은 드라마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의 곁에는 이제 사람 대신 짐승 이웃들이 있었어요. 호수에서 잠수하며 나타났다 사라지는 아비새, 자기 오두막 마당에서 목숨 걸고 전쟁을 벌이는 개미 군단들, 그리고 깊은 밤의 고요함을 깨는 올빼미 소리까지. 그의 고독은 전혀 심심하거나 텅 비어있지 않았던 거죠. 특히 이 개미 전쟁 이야기는 정말 인상 깊어요. 붉은 개미랑 검은 개미가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처절한 싸움을 보면서 서로는 이게 인간들이 벌이는 전쟁만큼이나 비장하고 영웅적이라고 써요. 인간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딱 한 발짝만 벗어나니까 이 세상 모든 생명 하나하나가 다 자기만의 거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월든의 교훈을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럼 우리도 다 짐 싸서 숲으로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서로의 대답은 좀 뜻밖입니다. 서로 자신도 결국 숲을 떠났거든요. 정확히 2년 2개월 2일 동안의 실험을 마치고 나서요. 왜 떠났냐고요? 그에겐 살아야 할 또 다른 삶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숲속에서의 삶조차도 하나의 틀에 갇히는 걸 경계한 거죠. 중요한 건 월든 호수라는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든 깨어있으려는 그 정신, 그 태도가 핵심이었던 거죠. 서로가 말하는 아침은 그냥 해가 뜨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신이 번쩍하고 깨어나는 순간, 그게 바로 아침인 거죠.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눈은 뜨지만 사실은 그냥 습관이나 남들이 정해놓은 길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잠든 나 자신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책은 이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태양은 다만 아침에 끄는 별일 뿐이다. 이 마지막 문장은 어쩐지 큰 희망을 주면서도 동시에 깊은 쓸쓸함을 남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런 위로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말은 곧 지금의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다는 아픈 깨달음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왜 잠시 모든 걸 멈추고 혼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직 오지 않은 내 삶의 진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